から選ばれたのだ。必ず大統領に当選し、再びアメリカを偉大だ。強い使命感を持たれた方だということをお世辞全く抜きでそのように感じ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자, 영상으로 봤지만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극찬을 하고 뭐 금빛 투구까지 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거 뭐 일종의 조공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던데. 자, 이거 굴욕이니까 아니면 실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뭐 조공 외교다, 굴욕 외교다, 예. 아부 외교다 이런 말까지 쓰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그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자세였다. 네. 트럼프를 좀 그 취임 이전에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었고 또 이시바 총리가 이제 지론이 있는데 그 지론 자기의 생각을 좀 표시하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다. 혹은 트럼프의 성향이 어떤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죠. 예. 예를 들면 뭐 트럼프는 자기를 부정당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좀 칭찬하면서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요구할 것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그 평가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정말 할 말을 다 한 거냐 이런 데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사실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요. 일본 이시바 총리를 향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차원이 다른 아부다. 또 힘든 성격 다 맞춰줬다. 어려운 성격 트럼프의 표현들과 함께 일종의 또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회담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얻을 건 다 얻은 겁니까? 뭐 얻은 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 측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일 안보 조약 제5조에 중국하고 일본의 이제 영토 분쟁이 있는데 센카쿠 대아오이다오라는 데 있죠. 이게 5조 조약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일본 정부는 늘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 혹은 네. 외상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인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뭐 누클레어 파워라는 말을 써가지고 한국에서는 조금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마 이것도 일본 측에서 요구한 거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앞으로 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뭐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동 성명에 포함됐다는 것은 일본 측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군요. 네. 반면에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소위 말해 딜 외교라는 게 지금 트럼프식 그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 혹은 미국과의 그 교역에서 얼마만큼 미국이 적자를 내고 있냐, 흑자를 보고 있느냐. 이거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네.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좀 들어준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양보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반반이다. 반반이다. 예. 그래도 또 성공적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이면 보시는 부정적이면 한 반반 정도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 그러면 이시바 총리는 왜 금빛 투구를 선물로 선택한 겁니까? 이게 한 드라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디즈니 플러스라는 데서 만든 드라마 쇼군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는데 일본 배우들하고 일본어로 연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미상 시상식에서 18개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 우리 장금이가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 이 쇼군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미국 그 사무라이 투구 참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금빛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손주가 10명 중에 6명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4명이 여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가족들에게도 인기를 좀 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걸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오타니 쇼헤이 선수까지도 썼을 예, 오타니 선수 같은 정도네요. 경우도 2023년 홈런 친 이후에 저렇게 그 투구를 쓰고 운동장 한 바퀴 뛰었던 이런 그또 네. 하나의 에피소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걸 준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인기도 있고 예. 저 봐도 딱 아무래도 뭐 선물로 주기에는 네. 적절해 보이는 번쩍번쩍하니까. 형태가 아닌가 예, 싶기도 또 합니다. 금 좋아하는 트럼프한테는 딱인 선물이기도 한데. 자, 예. 조준진 고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사실 미일 정상회담을 보면은요. 정적, 그러니까
이시바의 정적이 아베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적이든 아베 전 총리를 일종의 벤치마킹을 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정적이 있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떨어진 예. 적도 있고 해서 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베 총리가 할 때 자민당에서 간사당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적이긴 하지만 뭐 경쟁관계가 있는 정치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2기가 들어섰지만 트럼프하고 가장 그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외교를 했던 정상이 또 아베예요. 그래서 신조라고 부르고 예. 뭐 이런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베하고 트럼프 사이에 어떤 걸 가지고 잘 그 의기투합했는가 하는 걸 아마 네. 사전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게 통역사군요. 예, 지금 예. 당시의 통역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맞습니다. 그 통역이 전문 통역사가 아니에요. 저분은 외교관 출신이고 아, 그래요? 네이티브 정도의 영어를 잘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전에 아베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했었고 트럼프도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통역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잘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통역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른쪽에 아베의 금장 골프채가 뜨는데 저것도 벤치마킹을 한 사례로 볼 수 있겠나요? 일종의 그렇죠. 예. 더군다나 아까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쇼군 장군의 그 투구라는 것도 저거 만든 게 도토리현이라는 거예요. 네. 도토리현이라는 거는 이시바 총리의 지역이에요. 출신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향토 그 지역에서 만들었던 그거를 또 미리 주문을 하고 했다는 거는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 우리 총리가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예.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정치가로서 관록이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 아베를 따라하는 이시바 총리 그럼 누군지 좀 궁금해지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이시바 총리는 지역구 행사 때 땡땡땡땡을 해서 충격을 줬다. 앞서 지금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토리현이 고향이다. 네. 정치적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도토리 전 모르는데 혹시 류 교수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본이 예. 역시 코스프레가 코스프레? 유명한데요. 저 이시바가 코스프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무슨 예, 얘기죠? 이게 코스프레인데요. 도토리현에 가면 피규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거 개장 행사 때 저렇게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저 코스프레 한 게 마인부라는 그 우리 캐릭터인 거예요. 아 만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저기 뚱뚱한 체형에 초콜릿을 좋아한다는데 딱 보면 요 세 분 중에 제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작가님이 저한테 퀴즈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저게 저렇게 이제 뚱뚱한 게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가 원래 원 모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드래곤볼에서 저렇게 뚱뚱한 체형으로 나왔는데 이날 이 총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입은 건 아니고 이 피규어 박물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입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네. 해서 당시에 이제 시장이 손오공 분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토리현 지사 같은 경우는 건담으로 변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마인부 코스프레도 원래 준비한 의상이 마인부가 아니었대요. 네. 근데 저렇게 체형이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맞는 의상이 저거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걸 잘 해석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도 있다. 하지만 난 잘 소화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거를 그 해석을 해서 승화시킨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프레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선한 이미지를 줬다라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류 교수님 그러면 예. 저렇게 뭐 코스프레를 선뜻 할 수 있는 이시바 총리와 마초 트럼프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나라가 아주 군사력이 강한 나라인데 그 이시바 총리는 특히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취미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플라스틱 모델 그래서 뭐 어떤 무기 같은 거를 짜맞추고 그랬었는데 이시바 총리의 가장 큰 취미가 이 프라모델 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이 그 군함을 그 프라모델로 만드는데 아주 그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그 정치적인 수완, 외교적인 수완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견 장소에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쿠즈네초프 순양함 프라모델을 크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담장에서 이거 내가 옛날에 타고 근무했던 배다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호의를 이끌어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취미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저런 취미가 있는 총리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요, 뭐 일종의 아부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은 아베 전 총리가 사실 대표적이에요. 특히
골프 외교가 그야말로 화제였었는데 당시에 아베 전 총리 회고록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부만에서 한심하다고 많이 비판받았지만 그래도 칭찬해서 뭐 잘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던데 당시 골프 외교는 어땠고 일본은 뭘 얻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아베 신조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골프고 예. 또 아베 신조 총리 못지않게 트럼프가 골프를 즐겨요. 그런 의미에서 골프를 통한 정상회교가 성공한 아마 대표적인 외교가 사례가 아마 미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2017년의 2월 달에 아베가 이제 트럼프 1기 출범하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도 에어포스원을 타고 마라라고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27홀인가를 돌았대요. 그만큼 예. 또 아베 총리의 초청을 받고 트럼프도 일본을 방문했을 때마다 네. 골프를 같이 치면서 즐겼거든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골프카를 같이 예. 타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과당에서 그런 것도 포착되는 있었죠. 장면들도 있었을 정도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외국의 정상이 트럼프에게는 아베였어요. 이번에 그랬군요. 이시바 총리하고도 얘기하면서 아베에 네. 관한 얘기 계속 있었고 이시바 총리보다 사실상 트럼프가 가장 먼저 만난 게 아키에 여사였어요. 아, 그래요? 취임하기 전이었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베가 갖는 그 독특한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거를 정상회담에서 활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도 아베 전 총리를 회고할 만큼 트럼프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일본은 사실 국빈이 방문을 했을 당시에도 극진한 대접을 한다 일종의 뭐 오모테나시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트럼프 방일 비용, 트럼프가 왔을 때 당시에 방일 비용은 얼마나 썼습니까? 일단 골프 비용만 놓고 보면 예. 약 한 4천만 엔 정도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4억을 썼는데. 4억이요? 예, 4억을 이제 네. 우리 돈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를 27홀이나 돌게 되면 오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아베가 이제 트럼프의 저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대역이랑 해서 이제 연습도 많이 했었고 여기에 이제 골프는 4명이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오키 이사오라는 이제 골퍼를 같이 동반을 했는데 이분이 또 트럼프가 이분에 관심이 좀 있었대요. 그 영상을 좀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도 같이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했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식사 대접인데요. 네. 일본 록봉기에서 화로구이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보통 관제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제 초밥집이고요. 예. 초밥집 말고 이제 화로구이집에서 가서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인 식사에 4천만 원을 썼습니다. 4명이서 4천만 원. 그러니까 1인당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이게 이제 먹은 거예요? 그 대여 예. 비용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차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호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식사는 2천만 원이니까 1인당 한 500만 원짜리 식사하셨다라고 예. 하네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또 해야 하냐 정치권이 들썩들썩 거릴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준비를 잘 하기로 유명한 아베가 근데 삐끗한 외교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일본은 대표적으로 아까 그 회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은 회를 잘 안 먹기도 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회를 네. 대접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얼굴을 좀 찡그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같고. 지금 저기 스시집 앞에서 그렇죠. 저 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스시를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날 것을 먹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얼굴 찡그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2016년도인가요? 그 이세시마라는 그 G7 서미트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이때 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오키나와에 미군이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군 흑인이 네. 군무원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베 총리는 역시 일본의 국민들의 그 감정을 대변하는 거죠. 좀 항의를 했는데 이에 관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은 총리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강하게 항의한 거 아닌가 하는 데에서 좀 그 기분이 좀 언짢았다고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좀 언짢아하는 일도 간혹가다 있다. 우리가 좀 있다. 주의할 사항이겠죠. 그래서 제가 당시 기억으로는 저 때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시를 한 절반 정도 남겼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예. 또 저게 하필 만든 스시가 멸종 위기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환경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실패 사례도 사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극진한 대접으로 유명합니다. 아베 전 총리. 이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그래서 쓰이고 있는 건데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오모테나시란 말이 그 손님을 예. 아주 극진히 그리고 이제 환대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아채고
정성을 다해서 그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가 어떤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접두고요. 예. 그다음에 그 모테나스란 말이 이제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아마 그 일본의 다도 문화랑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차를 함께 나누면서 상대방을 환대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런 오모테나스 시가 아주 그 극진히 그리고 잘 활용된 경우가 1983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그 지금 저 때군요. 야스히로 총리를 만났을 텐데요. 이 총리 별관에 이 대통령 내외를 초빙해서 직접 차를 끓여서 정성스럽게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인간적인 유대를 나누고 또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 애칭이 론이고 그래서 론이라고 부르고 네. 그 레이건 대통령은 상대방이 야스라고 부르면서 론 야스 관계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인 오모테나스 그 외교라고 이렇게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론 야스 또 그리고 아베 트럼프. 근데 사실 여기에 못지않았던 또 다른 브로맨스의 주역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부시랑 고이즈미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밀월 관계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먼저 고이즈미 총리가 예. 엘비스 프레슬리의 광팬이었고 일본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 장면인데 이제 저렇게 기타 치는 하면서 네. 노래를 부르는 건데 멤피스에 있는 프레슬리 생가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역대 대통령이 간 거는 미국 대통령도 처음이래요. 근데 양국 정상이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즉석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요? 영상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저 신용을 저렇게 했고 뒤에서 저렇게 딱 흐뭇하게 바라보는 네, 저런 그렇네요. 부시 대통령의 모습까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라면 상대방이 좋아할지 모르는 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실패라고 했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철저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저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고이즈미 총리의 생일은 1월 8일이고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7년 늦게 태어났지만 생일은 똑같다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뭐 역대 정권에 거쳐서 일본이 미국에게 사실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이것 사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기증까지 또 한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일본은 땡땡으로 미국 수도를 장악하려 했다. 땡땡으로 미국 수도를 장악하려 했다. 예. 차영주 평론가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건물 아닐까요? 건물? 예. 저 힌트를 드리자면요. 조금 네.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 벚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런 벚꽃, 그러니까 워싱턴 DC 사실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본 벚꽃이라는 건가요? 예, 그 1941년에 미국과 예. 일본이 전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상당히 우호 관계가 있었거든요. 1912년에 그 일본의 그 도쿄 시장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벚꽃 3,000그루를 기증을 했습니다. 3,000그루나요? 예, 그래서 공원에 심어서 그 워싱턴 전체를 벚꽃으로 물들이려고 했었죠. 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게 벚꽃나무라네요. 당시 가져갔었던. 예. 예. 예, 맞습니다.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이었는데요. 그 부인이 영부인에게 선물을 하고 이것이 그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심어졌는데요. 네. 조금 그 반전이 있습니다. 3,000그루를 기증했는데 예. 이 일본 그 벚꽃나무가 좀 생존력이 약했는지 상당히 많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더 생명력이 강한 벚꽃을 찾다 보니까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벚꽃이 알맞다고 해서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벚꽃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일본이 기증해서 미국의 워싱턴에 심겨져 있는 벚꽃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벚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만 지금 저 장면, 저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시다가 미국을 찾았었을 때 당시 질 바이든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금 같이 저렇게 백악관에 벚꽃나무를 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싱턴 DC에 일본이 가져다줄 벚꽃이 그야말로 미국 수도를 쫙 장악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일본 애들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 순화해서 정말 일본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자, 그런데 사실 과거 역사를 보면요.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잖아요. 그 나라가 두 국가가 이렇게 둘도 없는 동맹이 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궁금해요.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냉전이라는 전후에 예. 가장 컸을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적대국으로서 전쟁은 했지만 일본이 공산주의 진영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미국의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네. 전후에 1951년 9월 달에 이제 강화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강화 조약도 좀 서둘러 했고 상당히 관대했어요. 네. 또 강화 조약뿐만 아니라 안보 조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이제 동맹이 돼버린 거죠. 이런 사례가 없어요. 과거에 같이 싸웠던 나라가 동맹이 된 그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아주 예외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폭탄이라는 게 전쟁의 조기 종결에 좀 기여한 측면이 예. 있지만 아주 비인도적인 거거든요. 또 이 원폭뿐만 아니라 또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에도 좀 그 공습이 있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일본 국민들의 앙금이 좀 있었고요. 또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진주마를 공격했다. 이거 야만인이다. 이런 네. 게 있어요. 좀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앙금이 남아 있는데 이 앙금을 해결한 게 2016년 5월 달에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그때군요. 방문하고 예. 12월에 오바마와 아베와 같이 진주마를 방문했던 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외교 기술을 저희가 대미 외교 기술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하는 이 이유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일본의 이 대미 외교 사례로부터 우리는 좀 뭘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면은 실제로 실무자들 협의에서 좀 타결하기 어려운 것도 정상 간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타협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그게 아쉽기도 합니다. 두 예. 번째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뭘 즐기고 하고 뭘 원하는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예. 우리 것만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고 주고받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거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잘 보여준 게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외교를 향한 조언까지 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일본의 대미 외교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